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과 터미널은 벌써부터 귀성객들로 북적였는데요. 특히 이번 설은 3년 만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앞둔 명절인 만큼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귀성길이 될 걸로 보입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오후,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 버스가 터미널에 속속 들어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다음 월요일인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귀성객들의 홀가분함과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교차했습니다. 홀가분하고 되게 기분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연휴면 사람도 많고 요즘 독감도 유행하고 뭐 코로나 변이도 다시 유행한다는데 좀 다시 유행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군산에 이제 엄마 보러 가는데 코로나 마스크가 해지되면서 좀 걱정되는 마음도 있긴 한데 그래도 다 같이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역 대합실도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종일 북적였습니다. 2달 만에 할머니 설 인사드리러 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고 싶고 세뱃돈 받는 것도 기대가 됩니다. 경기 침체 속에 조용했던 전통시장도 모처럼 활기를 찾았습니다. 소는 바삐 움직이며 전과 꼬치를 붙이고 제수 준비를 하러 사람들이 모이며 벌써 명절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오늘 이거 고사리 뭐 여기에 있는 거 제사 지내는 거 한가 뭐 이런 거 사가지고 내일 제사 지내고 설날 서울로 가요. 형제들 만나고 그러러. 전국적으로 이번 설 연휴 기간 이동 예상 인원은 2,640만 명.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날 걸로 예상되며 정부는 이번 명절이 코로나 재유행의 변수가 되진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3주 연속 확진자가 줄고 있고 백신과 치료제도 충분해 확진자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휴 이후 본격 시행될 실내 마스크 해제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귀성길이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그리고 버스와 택시, 지하철,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곳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 대전시가 실내 마스크 해제를 제기한 지 4개월 만입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는 정부 결정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하고 감염 취약시설의 보호를 위해 마스크 지원과 방역 체계를 점검해 일시적인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전국 최대 병상인 코로나 전담 436개 병상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거리 두기를 하지 않는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되면서 고향으로 떠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도로공사 교통센터를 연결해 이 시각 현재 고속도로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은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설 연휴 하루 전부터 미리 지방으로 떠나는 차량들이 고속도로에 많습니다. 특히 충청 지역의 정체가 극심한데요. 경부선 부산 쪽으로 총 50여 킬로미터 구간 막히는데 지금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요금소 기준 3시간 정도 걸리고 있고요. 논산 천안선 논산 방향으로는 남풍세와 논산 부근 지나기가 특히나 힘겹습니다. 지금 가장 정체가 심한 경부선 먼저 보실 텐데요. 부산 쪽으로 북천안에서 천안 분기점, 다시 한번 천안 휴게소부터 주감 휴게소까지 더디게 통과하고요. 중부선 남이 방향으로는 진천 부근 부분적으로 속도를 올리지만 오창에서 남이 분기점 사이로는 다시 한번 길게 정체입니다. 논산 천안선 논산 방향으로는 천안 분기점부터 막히는데요. 차량 터널까지 속도를 줄였다가 이후로 탄천 나들목부터 논산 분기점 지나기가 가장 힘겹습니다. 서해안선 목포 방향으로는 충남 지역인 홍성과 광천 사이 가장 더디게 통과합니다. 안전띠 착용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절 음식을 나누는 진심 어린 마음이 외로웠던 이웃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우리 사회 전반에 훈훈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샛노란 계란 옷을 입은 오색전이 지글지글 익어갑니다. 한편에서는 동그랑땡과 고구마전, 떡갈비를 만듭니다. 설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반찬을 나누고자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갑작스레 기온이 뚝 떨어진 추운 날씨였지만 준비한 음식을 좋아할 이웃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하고 맛있는 전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맛깔스럽고 이웃을 위한 정이 가득 담긴 음식들은 지체장애인과 외국인 유학생, 지역 아동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국가보훈유공자와 독거노인들에게 명절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꾸러미인 명절 키트를 만드는 손길도 분주합니다. 양손 가득 떡국떡을 모아 수북하게 담고 맛살전과 동그랑땡도 차곡차곡 담습니다. 사과와 배, 약과를 비롯한 음식들과 각종 생필품까지 한데 모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코로나 정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웃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더 확대하고자 해서. 아흔을 앞둔 보훈유공자 어르신은 자신을 찾아와준 마음에 눈물 나도록 고맙기만 합니다. 명절에도 찾아올 가족이 없어 쓸쓸했던 마음이 자신을 찾아온 자원봉사자 덕에 따뜻해지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연휴가 길지 않습니까? 어디 갈 때도 없고 또 어디 가봐야 누구하고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까 오셔갖고 선물도 주시고 그러니 저로서는 상당히 감개무량하고 상당히 좋죠, 기분이. 따뜻한 나눔과 훈훈한 봉사 덕분에 자칫 명절에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우리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TJB는 2023년 새해를 맞아 대전과 세종, 충남의 광역단체장들을 모시고 올 한 해 중요한 정책과 현안을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궁금해할 사안에 대해 직접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김태흠 충남지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현안부터 바로 좀 여쭙겠습니다. 충남도가 공공기관을 25곳에서 18곳으로 줄이는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천안과 아산 그리고 공주와 부여에 있던 공공기관 7곳이 내포로 이전하거나 축소가 되면서 지역에 반발을 사고 있는데 이렇게 굳이 반발을 사가면서까지 통폐합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해당 지역에 대책은 마련이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큰 반발은 없고요. 이제 아산에 이제 민주당 의원, 도의원하고 시의원들이 일부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전북 같은 경우는 16이고 그다음에 또 서울 같은 경우 20개예요. 저희는 25개예요. 그리고 민선 7기 때 5개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600억 대의 그런 그 1년 예산 지원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900억 원대 이제 예산 지원이 늘어났거든요. 한 40%가 넘게 늘어났어요. 예. 그리고 2,000명이 든 사람이 2,800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만하고 유사하고 또 중복적인 그런 그 업무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공공기관들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도민들의 혈세잖아요. 혈세는 아껴 쓰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통폐합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산의 뭐 기관을 뭐 내포로 옮긴다 해서 하는데 그 이 본부라든가 경영 이런 부분만 옮기는 거지 그 기능을 할 그런 부분들은 지점이라든가 지사라든가 해서 큰 문제가 없거든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용 승계 같은 경우는 다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하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사님, 대통령 공약인 육사 논산 이전에 대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여러 번 밝히셨는데요. 그런데 국방부와 또 육사 동문회의 반대가 거셉니다. 이 육사 이전 공약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육사에 종사하는 그런 직원들, 뭐 이제 이사하기가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하고 또 이제 육사 출신들의 그런 동문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자존심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좀 만나서 좀 설득을 할 거고요. 대통령께서도 저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기적인 그런 측면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접근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이 앞으로 그럼 미래에 대한 전망은 어떠냐. 저는 육사 이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육사 이전을 확실히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한두 달 만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은 꼭 반드시
또 관철을 해내겠습니다. 예, 긴 호흡을 가지고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 지난 6개월 동안은 힘센 충남을 강조하면서 참 바쁘게 달려오셨을 것 같습니다. 경찰병원 유치라든지 사상 최초 국비 구조원 시대를 열었는데요. 내포 혁신도시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가 있을지 그리고 또 새 도정의 핵심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포 혁신 도시가 이제 확대되고 성장을 하려면은 첫째는 그 인구 유입을 하려면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일자리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유치하고 그다음 공공기관 이전이나 이런 문제들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정주 여건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대학병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학교 문제, 그다음에 뭐 쇼핑몰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뭐 이 문화, 뭐 예술 이런 문제인데 예술의 전당이나 아니면은 뭐 미술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홍해공원을 명품화하면서 보완을 하고요. 국가 산단이 결정이 돼서 그 안에 기업들 유치하고 또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명지병원 문제가 해결됐고 또 대학도 또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이루어진다면은 내포가 완전 명품 도시로 만들 수 있다.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농업 그리고 복지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민수당을 가구에서 개인별로 바꾸셨는데요. 반면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가 폐지가 돼서 반발도 좀 있습니다. 이번에 충남의 농업과 복지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실 생각이십니까? 농어민 수당 문제는 가구당 80만 원씩을 주던 부분을 저는 가구당 80만 원 플러스 이제 45만 원, 40만 원에서 개인당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 해서 가고 그리고 또 3인 가구가 할 때는 또 45만 원을 추가해 135만 원을 주겠다 하거든요. 그래서 약 1,200억 정도를 주던 부분을 한 1,420억 정도 더 늘었거든요. 다만 왜 그러면은 그 여성 농업인 그 바우처는 왜 그 뭐 했냐? 그걸 완전히 없앤 게 아니에요. 이런 그런 시스템을 좀 구조를 좀 바꾸면서 중복이 되잖아요. 중복되는 부분을 가자해서 한 거고 이런 그 현금성적인 그런 지원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구조와 시스템 바꾸는데 예산을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성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여성 농업인들이 편리한 농기계 그런 구입하는데 지원이라든가 해외 또 선진국 연수라든가 다양한 그런 부분은 제가 더 정책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장만 서면 얼굴을 내미는 장돌뱅이냐라는 저격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나경원 전 의원하고는 인간적으로 이 친한 그런 친분이 있는 관계예요. 그렇지만 왜 제가 이런 말을 했냐면은 첫째는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들께 집권 여당으로서의 뭔가 희망과 기대를 주는 그런 정당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전당대회를 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 집권 여당은 당대표하고 이 대통령과의 그런 그 정부와의 한 몸이 돼야 되잖아요.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각을 세우면서 당대표로 나간들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친분관계가 있지만은 저는 친정인 국민의힘이 좀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갖고 또 국민들과 또 당원들한테 기대와 성원을 받는 그런 정당으로 좀 환골탈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충원 아닌 충원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지사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모쪼록 새해에도 또 충남의 발전을 견인할 청사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에서 이렇게 대전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만년 꼴찌 한화이글스가 올 시즌에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동주에 이어 고교 최고 투수인 김서현과 수비와 타율에서 기대되는 문현빈 등이 들어오면서 한화가 올해는 새롭게 도약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인들이 땀 흘리고 있는 한화 2군 훈련장에 강진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소년 야구 일본전에서 시속 101마일, 163km를 던져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았던 슈퍼루키 김서현. 빠른 공 투수가 빈약한 한화 마운드에 역대 최고 스피드의 파이어볼러가 등장했습니다.
큰 체구에서 나오는 직구는 당장 프로에서 통할 거란 분석이고 특히 본인이 원하는 마무리에서는 더욱 큰 위력을 발휘할 전망입니다. 선배들 뒤에서 더 열심히 뒷받침하는 신인이 되어서 꼭 이번 시즌에 더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했을 수 있고 세이브왕을 타는 게 제 목표라고 하고 있어요. 야수에는 고교 야구를 평정한 문현빈이 있습니다. 대전 출생으로 천안 북일고를 나온 문현빈은 지난해 통산 4할 4푼 5리의 높은 타율에 모든 내야를 책임질 수 있는 천부적인 수비 재능을 가졌습니다. 특히 청소년 대표 주장을 맡을 만큼 친화력도 좋아서 프로 무대에 빠른 적응이 기대됩니다. 저희 하나이글스가 팀 우승을 한 게 첫 번째 목표고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항상 이 선수 정말 열심히 그라운드에서 전력 질주한다. 약간 이런 오래도록 남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 밖에 장기간 팀을 이탈하는 하주석의 공백을 메워줄 이민준과 외야수 김해찬 등 즉시 전력감인 신인들이 즐비합니다. 최원호 2군 감독은 어느 때보다 뛰어난 신인들이 많다면서 특히 투수 김서현의 경우 신인왕도 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투구 밸런스나 뭐 감각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확실히 전체 1번다운 그런 선수가 들어온 것 같고 신인왕 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네요. 한화는 지난해 문동주에 이어 올해도 대역급 신인들이 대거 등장해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걸로 보여 올 시즌 상위권 도약이 기대됩니다. 만년 최하위를 벗어나겠다는 한화 이글스의 힘찬 몸부림이 이곳 서산 2군 경기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 직원이 산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3년 가까이 마약류 약물을 처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2일 보험 실비 청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찾은 산모 A씨는 진료 내역에서 2020년에 한 달 동안 자신이 이용했던 대전 둔산동의 한 산후조리원의 간호조무사 B씨가 매달 마약류로 지정된 약물인 졸피뎀 28정을 3년 가까이 처방받은 걸 확인했습니다. A씨는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내용을 접수한 상태로 처방 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B씨를 경찰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동료 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붙잡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상병원 세종시의회 의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말 시의원 국회 연수를 마치고 만찬 자리가 끝난 뒤 한 도로변에서 동료 남성 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붙잡으면서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상병원 의장 불신임 결의안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고 상 의장은 비난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성추행이라는 허위 과장 프레임을 통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7단독은 KTX 특실을 예약하지 않고 일반실로 옮겨달라는 말을 듣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새벽 KTX 일반석을 예매한 뒤 특실에 탔다가 예약한 좌석으로 옮기라며 핀잔을 주는 20대 남성 승객의 말에 격분해 목덜미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힘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아산시 인주면 밀두교차로 부근 국도에서 도로 표지판이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넘어진 표지판이 도로를 막아 2시간가량 도로가 통제되며 정체를 빚었습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는 강풍이 불면서 표지판이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지난 시즌 김천FC와의 승강 플레이오프 원정에서 내리 2골을 넣으며 승격의 1등 공신이 된 이진현과 재계약했습니다. 유럽 진출을 꿈꾸던 이진현은 지난 시즌 이후 폴란드 명문팀 레기아 바르샤바 전지훈련에 합류해 입단을 추진했지만 어렵게 되자 전 소속팀인 대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빠른 속도와 킥력, 공수 조율 능력까지 갖춘 이진현과의 재계약에 성공한 대전은 중원의 무게감을 더하게 됐습니다. 경영난을 겪다 폐장한 지 13년이 된 천안 중부물류센터의 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충남도는 중부물류센터 대체 도입시설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전체 시설을 허문 다음 젊은 층을 위한 아파트와 체육, 문화시설,
로컬 푸드 판매장을 조성해 시설 활성화를 꾀할 방침입니다. 천안 성거읍에 위치한 중부물류센터는 지난 1999년 국비와 지방비 519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품 유통시설로 개장했지만 경영난이 심화돼 2010년 문을 닫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친 매각에 실패했습니다.